예, 오늘 미지답 미래의 정답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예? 청년입니까? 지방에 있습니까? 선물 없어요? 박 대표님 선물 없어요? 예. 예, 오늘 2025년도 미지답 부산 포럼에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패널 토의를 할 진행을 맡은 동의대학교 게임공학과의 김치용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공부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싫죠? 우리 1시 반부터 지금까지 있는 분들 대단합니다. 보통 50분 대학교는 수업하면 10분 쉬고 그러는데 3시간 연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영화, TV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영화나 TV를 볼 때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대서 이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서 게임은 어떻게 합니까? 모니터에 들어갈 듯이 그냥 몰입을 해서 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게임 공학에서 게임 스토리, 게임의 세계관 이런 걸 가르치겠는데요. 게임을 수업할 때는 학생들이 제일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눈이 들어갈 듯이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역시 그런 학생들은 A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앉아있는 것들도 A뿔이긴 한데 어떤 얘기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이렇게 집중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님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앞에 우리 유장수 교수님이나 또 우리 우리 청년연구원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집중했었는데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우리가 청년이 끌리는 도시입니다. 청년이 끌리는 도시. 여러분들 혹시 청년이 끌리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누가 나는 어느 도시가 끌린다 한번 얘기해 볼 분이 계시나요? 혹시 우리 그랜드 모멘트에 하룻밤 재워줄 수도 있고 우리 삼진어묵의 대표님이 삼진어묵을 집에 보내줄 수 있는데 어느 도시가 가장 여러분들 선생님 어디입니까? 크게 파리. 파리 좋아요. 파리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 두 번째 누가 어느 도시가 가장 매력적입니까? 부산도 나왔다. 선물에 조금 눈이 어두운 듯. 또 세 번째 한 번만 더. 어느 도시가 가장, 선생님, 앞에. 오사카. 여러분들, 이따 세 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학교에서 제가 맛있는 식당에 점심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 말씀 하실래요? 호치민. 정말 다들 끌리는 도시가 많습니다. 외국에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이나 다른 대학 갔을 때 여러분 세계에서 어느 도시가 끌립니까? 이랬을 때 대한민국 부산 이러면 참 좋을 건데 그렇게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끌리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하겠습니다. 옆에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요. 옆에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진어묵 정말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박용준 대표이사님 나왔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순서가 그렇네. 옆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랜드 모멘트 우리 황영산 터널 입구에 있는 유스 호스텔과 결혼식장 하는 박수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청년 정책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 최인아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도시공사 우리 복지사업본부장이신 정대철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같이 잠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도리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도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영준 대표님에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먼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거꾸로 한 가지 더 하고 그다음에 플로어 질문 받고 시간 대로 마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준 대표님이 보시기에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머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산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일 먼저 파악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8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저한테 우리 아이 서울에서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대부분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원인들을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환경은 부산이 좋답니다. 네, 그런데 성장의 기회가 서울에 많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으면 정체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서울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서울에서 네트워크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서울에 많이 있어서 서울에서 본인이 더 성장할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로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서울이 큰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서울에 비하면 작은 물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냉정한 그런 문제랑 환경 속에서 부산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색깔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는 또 서울에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다의 환경도 그렇고 부산 지역의 물류의 허브인 그런 환경도 그렇고 또 부산에서 오래된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산업이든 학교든 문화든 키워서 부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성장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부산에서 우리도 또 다른 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1등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파고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어묵도 부산에 있습니다. 저는 뭐 서울에서 100억을 준다, 1000억을 준다 해도 서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묵은 부산에서 1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수산물을 먹던 문화가 오래돼 있었고 그런 문화를 키워서 저희가 대중적인 문화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 세계 시장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산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가공해서 거꾸로 봤을 때 이 항만을 필두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고 전 세계 원료들이 또 부산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부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의 환경을 잘 활용한다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돼서 최고의 문화, 최고의 산업, 또 최고의 학교, 산학 모든 부분들이 최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키워서 저 분야만큼은 부산에 가서 아이를 키우고 꿈을 꾸고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진어묵 많이 드시나요? 우리 맛있죠? 네. 저희 저렴한 어묵도 있고 비싼 어묵도 있는데 사실 아닌가요? 네. 매장에서 기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삼진 어묵은 저희가 프리미엄 어묵으로 비싸게 하려고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가치가 높아지고 사실 저희가 삼진 어묵을 달지 않고 부산 어묵, 국민 어묵 이런 브랜드들은 저렴한데 어묵이 가치가 계속 높아져야지 또 사람들이 비싸지만 좋은 것 같다. 비싸지만 살만하네 이런 시장이 커져야지 어묵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산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부산이 뭐 안 좋다 이런 것보다 거기에 걸맞는 거 채워야 되지 이런 얘기를 제가 네. 비싼 사드시고 삼진 어묵이 더 발전하면 부산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우리 박영준 대표님이 성장의 기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젊은 청년들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서울 뭐 이런 농담 비슷한 이런 진담도 있는데요. 어쨌든 성장의 기회를 부산에 최고의 브랜드를 가치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부산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뒤에 질문이나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우리 다음 우리 그랜드 모멘트에 계시는 우리 박수영 우리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 대표님은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또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교에서 수많은 강의를 하셨던 대표님으로서 졸업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와 또 머물게 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예. 저는 부울경의 청소년학 1호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대학에서 여러 성인 학습자들도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지만 수도권과 격차의 큰 임금 그리고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 제일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층이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기반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12월에 국세청이 발표한 지역별 평균 연봉 결과에 따르면 우리 부산시는 17개 시도 중에 13위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임금 차이로 보면 서울과 비교해서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또 문화나 여가의 인프라의 상대적인 부족이라는 부분들도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단순히 일자리만을 찾아서 도시를 찾지는 않습니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있고 또 문화나 예술 그리고 스포츠나 여가 등의 다양한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중요한 요소들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로서의 매력과 풍부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나 공연시설 그리고 전시시설이나 청년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은 아까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이야기하셨지만 교통 인프라 문제들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을 선호하지만 수도권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곳에는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실은 교통 인프라는 단순히 출퇴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퇴근 후 또는 회사 근처에 살면서도 메인 중심지랑 쉽게 연결돼서 여러 가지들을 즐기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박 대표님 얘기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세 가지. 시험 문제 나오는데, 기말고사에 나오는데. 첫째, 일자리 부족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인프라, 삶의 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기억나시죠? 방금 얘기했으니까. 우와,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마지막 거를 처음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되뇌겨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박수영 대표님께서 일자리와 인프라, 교통 인프라 또 삶의 여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또 떠나지 않고 싶은 그런 부산을 만들고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 계시는 우리 청년 과장님 이런 과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과입니다. 부산시에 청년 정책과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단하네. 청년정책과 저는 예.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안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예, 우리 최연화 부산시 청년정책과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청년 부산 이탈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부산시에서 청년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주요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그 주요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이제 시장님께서 기조 강의 시에 많이 좀 언급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겹치는 부분도 뭐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유출 문제는 기업 유치나 일자리 등 경제 여러 가지 경제 요인이 같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것은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정한윤 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부정적인 것보다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은 포지티브하게 접근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아까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2년 차 정도 됩니다. 제일 이제 고무적으로 시장님과 비롯하여서 여러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지산학 협력, 그다음에 인재 양성, 고용 개선 등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시를 대표하는 지표들이 조금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청년 패널 조사 결과 아까 시장님도 언급했다시피 청년이 돌아오고 싶은 부산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청년들이 78.6%나 됩니다. 이건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 천혜의 그 자연 환경과 즐길 거리,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이런 유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도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지원 분야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과 일체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에 정책할 추진 시에 좀 방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청년 고용률이 또 46.7%로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물론 그 고용률이 높아진 거는 모수 청년 유출에 인한 것도 있지만은 질적 개선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시장님 아까 자꾸 언급을 하는데 상용 근로자도 이제 최초로 지금 이때까지 우리 부산시 최초로 10,000명에 달합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는 전국 수치와 맞먹을 정도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고무적인 성과를 스스로 나타내고 있으면서 우리 시는 해마다 청년지대라고 탄탄한 청년지대를 조성해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 그다음에 주거,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분야, 참여 권리적 분야로 5개 분야 중심으로 99개 사업 한 4천억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잡비 자체가 많은데 과연 청년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심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은 못하겠지만은 주 사업 자체는 이제 시장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 분야에 또 많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뜻하고 있는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 자체는 수도권의 서울 다음으로 높은 규모입니다. 그만큼 청년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정책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패널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느 분을 좋아하는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이제 청년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2개 방향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플랫폼이라고 우리 온라인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좋은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많이 이제 방문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시장님 여기 오신 이후에 청년 정책이 3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전국에서 5개 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로 들어갔습니다. 청년 정책 우수 지자체입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할 겁니다. 3년 연속 하기는 힘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청년 친화도시로 그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산시하고 경남, 서울 이 3군데가 걸렸습니다. 대상은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에 또 질문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산시의 청년 정책 플랫폼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양한 많은 전략들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꼼꼼히 메모하시고 기억했다가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우리 부산도시공사, 여러분들 부산도시공사 아시죠? 예, 도시공사에서도 또 우리 그 본부장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가 청년과 어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모두가 크는 이런 그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모두가 들어봤습니까? 청년 모두가 크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또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신청했을 때 절차나 접근성 측면에서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왔습니다. 부산도시공사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저희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 임대주택 열심히 지어서 공급하고 있고, 작년까지 한 4,000세대도 공급했었고 올해도 또 한 2,000세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운대구 도심에 센텀 2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에 기조 강연부터 여러 좋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자료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그 유엔 인구 기금이 2025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출산 기피 요인으로 58%가 재정적 어려움, 그 다음 31%가 주거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주는 정책들, 특히 주거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하듯이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많이 설명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정말 많은 정책,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는 행복주거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고 또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좀 전에 말씀하신 평생 함께 청년 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산시 역대 주거복지 정책 사상 가장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해 1,000세대를 목표로 향후 6년간 10,000세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산도시공사 또는 L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만 39세 이하 청년 또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7년. 거기다가 거주기간 중에 이제 자녀를 1명 출산하면은 지원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됩니다. 자녀 2명은 평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이고 제가 신청은 올해는 2월,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신청은 부산도시공사 전자청약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심사, 선정까지 다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좀 안타까운 게 홍보도 되고 꼭 참조하셔서 나중에 신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내용과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우리 아까 우리 그 강연했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양한 내용들은 많은데 51%가 정책을 잘 모른다 이런 내용들 아까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부산도시공사에서 하는 부산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 분씩 그 얘기를 들어봤고요.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들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보니까 그 우리 삼진어묵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은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또 다 잘생겼지만 또 너무 잘생겨갖고 아까 오실 때부터 다른 그 방청객들도 와 삼진어묵 대표님도 오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묵이 나왔으니까 우리 어묵이 하시는 우리 삼진어묵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삼진어묵처럼 아까 수천억을 줘도 서울에 안 간다 이런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 들으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삼진어묵처럼 지역 기반의 전통기업이 또 지역의 브랜드로서 청년들과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 또는 대표님의 생각, 고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선대이신 할아버님부터 해서 3대째 이렇게 72년 동안 하고 있고 또 목표 자체가 좀 장기적입니다. 지금 당장의 과실을 이렇게 획득하는 것보다 이제 저희 조금만 더 해서 제가 70살이 되면 저희 회사 100년이 되고 그렇게 좀 장기적인 비전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성장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묵이 비싸다 느끼는 것도 저희가 가는 성장통 과정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저희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항상 주요 인력들을 서울에서 데리고 오자 아니면 되게 준비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자 하는데 사실 외부에서 계속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또 빠져나갑니다. 근데 저희 회사 20대, 30대 공채로 들어왔던 직원들이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 10년 전에 처음 이 제도를 시작했는데 90%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 있었다면 더 성장을 기회를 위해서 다른 회사도 다니고 있겠지만 부산에서 저희가 성장을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 그 회사 자체가 성장하니까 그 안에서 기회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직원들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가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키워나가고 하는데 이런 구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역의 기업이 발전할수록 지역에 있는 이런 인재들이 발전되고 그런 문화 분위기가 산업이나 같은 산업 업종 또 같은 학교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성장하고 나아갈지 이런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언젠가 5년, 10년 뒤에는 어묵이 비싸다가 아니라 어묵이 더 가치 있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이 3대 한답니다. 우리가 뭐 그 TV나 책에 보면 특히 일본이나 이런 데 3대, 뭐 5대 이렇게 내려가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주위에 친구분들, 아빠, 엄마 잘 아시던 분들이 2대까지 참 그 30년, 50년 내려가는 사업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원하기도 어렵고요. 지속하기도 참 어려운데 3대까지 잘합니다. 10년 이상 근무하는 90% 이상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직원들도 부산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 나중에 또 질문이 있겠지만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려고 삼진어묵 대표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좀 많이 비싸더라도 많이 사드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질문이 조금 그런데요. 우리 그 그랜드 모멘트 우리 황영터널 밑에 있는 그랜드 모멘트 압니까? 예식장도 유명하고 유스 호스텔도 유명한데 아시죠? 가장 크고 전국에서 유스 호텔 중에 뭐 아주 많이 크고 또 주말에는 결혼식장 참 결혼식장이 이렇게 결혼식
그걸 주말에 몇 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청마다. 저도 갈 때마다 와, 딱 이렇게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어디 인큐베이터처럼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박수영 대표님에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그랜드 모멘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부산을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례 또 어떤 방안 세 번째 질문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회사 경영을 하면서 같이 사례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네.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공공기업 이전이나 또 대기업 유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 지역의 유휴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 스타트업이나 또 활성화 그리고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사례들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독일이나 영국 등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유입되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이 스타트업이라는 성장 시간이 투입되는 효과들을 얻어내거나 또 유입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이 돌아오게 하려면 청년들이 서로 하는 일자리나 여건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산은 현재 그 해양물류 관광 중심의 이미지가 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IT와 더불어서 AI 기술의 메카가 된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우리가 잘 아는 IT 기업이 있는 실리콘밸리도 바다와 인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화 가치의 창출이 관련된 IT 관련된 기업들에 일하면서 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부산을 만든다면 싫어하는 청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판교나 또 테크노밸리 그리고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와 같은 A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우리 아까 여기 삼진어묵 대표님도 계시지만 지역에 있던 산업들을 등한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이었던 우리 부산의 근간인 제조업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최근 AI 기술과 접목된 제조업의 현장에 투입되는 부분들의 움직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AI와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연관해서 또 제조업에도 접목시켜서 또 산업 자동화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부분들도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부분들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기업 유치나 스타트업의 지원만으로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산업들을 성장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젊으신 대표님 또 젊은 청년들과 같이 그 사업을 하고 함께 올려서 하시는 우리 박수영 대표님의 AI 문제 또 AI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그랜드 모멘트도 한번 가시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정대철 우리 본부장님 한 분 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고민할 때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로 아까 얘기했던 주거 문제를 꼽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럭키 세븐하우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럭키 세븐하우스 사업처럼 결혼 후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 전인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지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주변에서 종종 아마 들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이제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아마 주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 때문에 또 결혼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신혼부부들이 겪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부산시에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저희 부산도시공사나 LH공사가 이제 공급하는 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월 임대료,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을 대출 받으실 경우 대출 이자를 전액 7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또 혹시 자녀가 있으시면은 또 입주 우선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결혼 초기에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압박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꼭 참조하셔서 그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정확하게 럭키 세븐하우스 사업 이렇게 얘기합니까? 신혼부부 럭키 세븐 하우스 지원 사업. 제가 부르는 공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혼부부. 예. 예. 신혼부부 럭키 세븐. 두 분 결혼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두 분 결혼할 때 신혼부부도 됩니까? 두 번째 할 때.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볼까 싶어 갖고. 나 이미 신혼부부가 지나갔고요. 나도 한번 이런 거 이용해 볼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 마누라는 안 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신혼부부 럭키 세븐 하우스 사업도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결혼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면 2-3개 정도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 멘트 듣고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과 부산시의 최연아 과장님이신데요. 부산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 또 문화생활 지원 등 청년들이 부산에 머물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다른 타 지방 자치단체와 다른 차별화된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 부산시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내세우는 게 일자리 분야에는 청걸기업 매칭 지원 사업과 문화 분야면 많은 문화 패스가 있겠습니다. 우선 청걸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 청년들이 좋은 청년이 많고 좋은 기업이 많이 있는데 아까 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고 홍보가 덜 됐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 계획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자문회의도 거쳤고 온라인 오프라인 쪽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투여 안 되는 쪽으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한다든지 대학을 찾아간다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또 지역과 연계된 롯데 야구장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우리 청년 사업을 아주 공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건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얘기를 했고요. 청년 청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한번 제가 여기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걸 기업이 왜 좋으냐면 청년이 뽑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우리 부산에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청년들이 어떤 기업을 좋아하는지 청년이 포함된 발굴단을 통해서 청년 기업을 매년 100개사, 110개사를 뽑습니다.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높으냐, 복지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월납일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느냐, 이런 거 꼼꼼하게 보고 선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수 기업 중에서 청년 고용 우수 기업을 3개 업체를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걸 기업이 선정되고 나서 20배가 늘었답니다. 조광교통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자기들도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20명 정도 고용하려고 했는데 30명까지 확대해서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호응이 너무 좋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과 청년 우수한 인재가 안 되는 이유 자체가 꼼꼼하게 매칭하는 그런 사각 부분이 있다고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좀 촘촘한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년 사업성장 카페, 청년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문의도 하고 상담을 하는 그 잡성각 카페를 당초에 우리 부산시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7군데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하고 지원도 많이 받게 됐고 매니저도 상담 매니저도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취업을 됐을 경우에 청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기업이 만약에 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 또 720만 원의 지원을 하는 그런 청년 취업 성장 풀 패키지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문화 부분에 많은 문화 패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은 문화 패스에서 만 원만 주는 거 아닙니다. 청년이 만 원을 결제하면은 11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되죠. 뭐 추첨제도 얘기를 하는데 선착순으로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이게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이제 올라오는 공연이나 이런 걸 또 다시 추가적으로 많이 보고 이런 그런 공부적인 그런 포인트가 많습니다. 부산은 이제 청년 문화 그 지스타라든가 그다음에 스텝업 페스티벌이라든가 즐길 거리는 많습니다. 근데 이 즐길 것을 지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청년 문화 패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특히 내세우는 이유가 청년 정책 자체가 소득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 그 현금성 지원을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복지부와 협의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그 부분의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 청년 만원 문화 패스는 저희가 복지부와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누구나 소득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분 마감이고 올해는 8분 컷으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작년에 5,000명인데 올해 8,500명 늘었고 물론 청년들이 문화향구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공연계라든가 문화계가 조금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패키지로 묶어서 문화공연도 같이 공연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에 있는 콘서트라든가 페스티벌도 같이 이번에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를 8,500명으로 늘리면서 좀 더 많은 대상자를 하기 위해서 5만 원권도 확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정책과 문화와 그 일자리 정책이 있는데도 청년들이 간다면은 할 수 없겠죠. 우리 시가 아직 홍보를 덜 했다면은 계속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많이 그 청년 플랫폼 많이 방문해서 건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는데 늘 아까 다른 그 인사님들도 그렇고 미스매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삶이 미스매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들 좋은 내용들이 올라오는데도 잘 사용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잘 안 되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오늘 특히 한국일보사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소개하는 그런 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책, 많은 내용들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 이제 두 분은 우리 공기관에 계시고요. 또 우리 두 분들은 청년들과 직접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두 분들에게 조금 간단한 질문들을 하나씩만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수영 대표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부산에서 터전을 잡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 시기부터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펼쳐야 청년이 돼서도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부산에 있을지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바로 부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성장 배경이나 또 특징 그리고 어떤 산업들이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지탱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포럼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부산의 핵심이 되는 산업이나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대한 제대로 된 일들 그리고 어떠한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부산에 대한 애착심을 생기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체험이나 시간 때우기식의 진로 교육이 아니라 지역 산업이나 또 직업 간의 실질적인 연계가 된 진로 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구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한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시거나 또 지역 기업들과 연계가 잘 되고 있는 대학들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그 박용준 대표님께도 마지막에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청년에게 어떤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브랜딩이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브랜딩 방향성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산에 대부분 하신 얘기들이 부산 참 살기 좋다. 교통도 그렇고 자연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여유도 있고 이런 부분이 특색인 것 같아요. 그 특색,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잘하는 것을 잘하다 보면 지역에 있다가 또 기회 때문에 서울 갔다가 부산의 특유의 여유, 그 삶 이런 것들이 점점 잘 브랜딩 되면서 나 나중에 다시 부산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부산에 계신 분들 그 특유의 이 부산의 이 여유와 삶과 살 때의 매력을 느끼다 보면 어디 가더라도 다시 오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브랜딩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개선도 더 잘하고 교통도 더 나아지고 삶이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 어떨까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부산 브랜딩, 예, 감사합니다. 부산 브랜딩, 부산 스토리, 부산 브랜딩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시는 그 같이 토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다 하셨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몇 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자, 소속과 나이는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청년인지 한번 말씀하시고 예,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동명대학교 상담인상심리학과에 재학하고 있고 박소영 교수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최혜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든 게 청년들에게 여가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앞에 토론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회 초년생들에게 필요한 혹은 아니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할 정도의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임금이랑 지금 현실의 격차 그리고 그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노력이나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어느 분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정을 누가 답변하실래요? 제가 회장님 답변을 하신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청년 패널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제 그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사유 자체가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임금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원하는 임금과 실질적으로 청년 임금 차이 갭이 좀 있습니다.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제가 그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300만 원을 좀 넘습니다. 32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부산시에서 주는 그 평균 임금은 270만 원, 280만 원 정도 돼서 50만 원의 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청년 기쁨 카드 맞죠? 기쁨 카드로 해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고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갭 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좀 못 느낄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참고해서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이 임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아까 어느 대학이라고 했습니까? 동명대. 아, 오늘 수업 없습니까? 아,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동명을 동의로 잘못 알았고요. 박수 했는데 김치용인 줄 알고 내 제자인데 저렇게 잘생긴 제자가 있었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박수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질의응답 한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예. 아까 이 선물도 많이 받으시고 정답도 많이 맞추신 분 맞으시죠? 예. 소속하고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 부산에 살고 있는 서울에 또 잠시 있었다가 부산에 지금 잘 적응하고 부산의 것을 더 애정하고 있는 부산 지역 청년이고요. 저는 사실 박용준 대표님에게 항상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취업 준비생이지만 이렇게 가업이나 이런 게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조금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그런 게 꼭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좀 공부를 더 선호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 3대 이렇게 일본처럼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처럼 그런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삼진오목처럼 엄청 키우진 않더라도 조금 작은 회사라도 잘 운영하는 방법이나 조금 어떻게 그걸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면 네,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회계사를 했었고요. 네, 저는 회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회계사 공부를 할 때도 미국에서 이제 간절하게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공부를 했었고,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이 부모님이 하는 이 업의 실태를 보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이 업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니까 너무나도 이 레드오션이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미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제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참 힘들게 일해오셨구나.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세팅을 하신 것 같은데 엄청난 간절함으로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요. 그 간절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회사를 1,000억 규모로 키워야겠다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냥 간절하게 이렇게 열심히 해오셨던 부모님, 또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어묵 사업을 이어왔던 우리 산업, 도움이 되고자 했던 간절함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했고, 개선의 방향들이 욕을 먹다 하더라도 더 이 업을 부가가치 있도록 만들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이렇게 레드오션처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더라 해서 그런 방향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가만히 있으면 저희 업은 무너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임금은 더 낮아지고 저희도 월급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높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묵 비싸진다. 항상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조금씩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올리고 조금씩 또 혁신적인 걸 개발하고 그래서 다시 올리고 하는 과정들을 앞으로 30년간 더 할 건데 지금 이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얼마를 벌겠다 또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한다 이 정도의 각오로 하면 이렇게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정말 간절하게 정말 이 사회에 이 산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10년째 그게 몸에 배어서 뭐 잠깐 놀더라도 다시 간절함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산업에 도움이 되게 한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이 방금 답변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뭡니까, 선생님? 간절함. 간절함이라 그랬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이랬는데요. 사실은 대표님 저도 잘 알고 그러는데 미국의 회계사 잘 나가신 분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죠. 사실 미국에 살아도 잘 살 건데 부모님 보고 그렇게 왔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부산
대한민국의 또 자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간절함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고 크게 성장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더 받고 마치듯. 예, 저기 뒤에 예, 한 분 계시네요. 네. 네, 현재 동아대학교 재학 이제 졸업 앞두고 있고 대학원 진학을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도 일을 여러 번 했었고 2년 정도 살다 보니 가끔씩 서울에 있지만서도 부산이 그리울 때는 정말 확실히 많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나 이제 매칭 정책을 보면 이제 참여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이 되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걸어서 15분 도시처럼 일상생활에 가까운 곳에서 문화도 누리고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과 슬로건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이미 사람들이 아까도 우리 질문에서 답변을 했던 것처럼 15분 도시라는 그 슬로건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공간이나 일터, 지원 제도는 일회성에 그친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실제로 피부에 와닿진 않는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청년이 끌리는 기업, 사업처럼 뭐 청년 평가단이 직접 기업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도도 있지만 이 역시 또한 단기 또는 그런 홍보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문화 그리고 생활 기반 실제 고용을 잇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하려면 어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돼야 하는지 그런 어떠한 운영 방식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기 많네요. 좋겠다.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숙제고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 일자리 정책이나 뭐 문화 정책이나 펴다 보면은 청년들의 호응도를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보면 체감도가 제일 높은 게 현금성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방향이 그런 사업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을 지원하다 보면은 이게 한계를 도달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책하면서 저희들이 약간 이제 조금 수를 부린다면은 몇 년 이상 고용 시 지원하는 고용했을 때에 돈을 주고 기업에 대해서 돈을 주고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금도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또 정책을 갖다가 고민해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청년들이 진짜 지속적으로 우리 부산을 갖다가 안 떠나고 갈 수 있느냐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산업 분야 중에서 공학 분야, 특히 우리 제조 산업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 분야 일자리와 우리 청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저희들이 접촉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못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정책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과 유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 청년들도 우리 부산에 오고 안 떠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청년이 우리 부산에 취직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 지원하는 사업도 중앙부처에서 건의를 했고 그런 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지속적이지 않다는 부분은 약간 색깔만 달리 하고 있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아대학교 학생은 왜 서울로 대학원 가나요? 예. 네.
부산에서 그런 문화적인 측면을 매력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볼 본인이 그런 생각은 없나요? 행정대학원. 홀 있잖아요. 네, 거기 홀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박형준 시장님께서 이전에 15분 도시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시작한 지가 꽤 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쯤 사람들한테 뇌리에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그래서 조금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좀 그래요? 서울로 대학원을 예.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대학에 있고 또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고 부산에 브랜딩과 또 스토리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대학원도 있습니다. 부산에. 전국 최초로 석사 박사를 주는 스토리텔링 대학원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미안하지만 동의대학교 있습니다. 예, 혹시 참고하시고요. 서울에 행정대학원 가시더라도 부산을 잊지 않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역시 대학원생이라 논리적이고 또 조리 있게 다 질문을 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실 건데요. 일어서서 죄송합니다만 꼭 하고 싶은 얘기 1분 정도만 한번 우리 도시공사 본부장님부터 이쪽으로 그 고돌이 역순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1분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산 청년 어떻게 하면 된다. 예, 부산시에서 아주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 함께 청년 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 또 신혼부부 럭키세븐 지원 사업 꼭 잊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라도 신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예, 우리 과장님. 예. 네, 불안하니까 청년이다. 네, 노인도 불안하고 장년도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머물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여건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입니다. 청춘은 아파야 되나? 저도 많이 아팠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청소년 때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 와서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도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앞에 청소년 시기에 청년과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소개나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혜택들을 보셔야 되겠지만 또 후배들도 이러한 시련을 안 겪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 대표님. 네, 저는 아까 그 마지막 질문 주신 분의 질문을 듣고 너무 사색에 잠겨서 지금 또 계속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 산업도 그렇고 이 시도 그렇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 모든 철학들을 관통하는 이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시장님이 너무 말씀 잘해주셨거든요. 우리가 글로벌 물류 문화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게 20년, 30년, 5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비전을 정치, 색, 모든 이념과 관계없이 그런 방향들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10년, 20년 부산이 그 색깔을 잘 유지한다면 네, 분명히 멋진 브랜드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니까 저희 기업인으로서 또 지역인으로서 계속 그런 방향성을 잘 가지고 장기적으로 부산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리더로서 많은 노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은 아프다. 뭐 아프니까 김남도 교수님하고 저도 참 친한 친구인데요. 꼭 아파야 될 건 아닌데 여러분들 안 아프고 또 건강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에서 정말 중요하고 좋은 프로그램들 청년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했던 많은 얘기들이 청년 정책, 청년을 위한 일이 되기를 시와 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우리의 미래 지방이 답이다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이 답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비 오는데 집에 갈 때도 건강하시고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 큰 가슴을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차례 격려 감사합니다.